안녕하세요. SK바이오팜 구성원 여러분. 오늘은 리더의 윤리실천 의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다음 3가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시면서 오늘의 교육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때쯤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두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34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뷰티 공룡 로레알. 로레알은 2000년 프랑스 기업 최초로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2007년에는 최고 윤리 담당관을 임명하며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로레알 지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윤리의 날에는 그룹 회장부터 판매 사원까지 모든 임직원이 익명 웹채팅에 참여해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습니다. 로레알은 윤리가 로레알 최고의 장기 투자라고 말할 정도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윤리의식 부재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해온 사실이 발각되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은 이른바 디젤 게이트인데요. 이때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에서만 매출이 16분의 1까지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사례를 바탕으로 리더의 높은 윤리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두 사례처럼 윤리 경영의 실천은 기업의 이미지와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인 리더의 판단이죠. 리더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기업에 직면한 문제가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선구자인 피터 드러커는 CEO의 자질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윤리 경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구성원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이끄는 마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윤리의식이 높은 리더들의 영향력은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의 업무 역시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촉진하게 되면서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죠. 즉,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증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팀장의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크 홈시스 직원 사례입니다. 고인은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평소 상사가 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팀 내 리더인 팀장의 인권의식 부재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괴롭힘으로 이어졌고 괴롭힘이 만성화되며 무력감을 느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리더의 윤리의식 부재가 폭언으로 분출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 젠더 관련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대 내 상급자들은 국방부가 마련한 성폭력 대응 조치 절차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 중사를 회유, 압박했으며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부대 전출 이후에도 이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해당 부대에 노출하여 부대 내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게 됐고 결국 2차 가해에 시달리던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앞선 사례는 직장에서 발생한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이고 뒤의 사례는 성희롱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해당 사용자나 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원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원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례 발생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리더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인식 공유하기입니다. 구글에서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표어를 조직원들에게 선포한 바 있는데요. 아무리 성과가 좋더라도 동료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면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은 것이죠. 두 번째, 행위와 법령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기입니다.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괴롭힘 행위와 관련 법령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나아가 이 내용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괴롭힘 행위를 할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스피크업 컬처 정착시키기입니다. 조직원 누구나 윤리적 이슈 등을 솔직하게 발언할 수 있는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스피크업 컬처를 정착시킬지는 2차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례를 통해 오늘의 학습 주제인 리더의 윤리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를 찾으셨을 겁니다. 윤리 실천 의식이 부족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 뿐 아니라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성원들의 근로 의욕과 동기마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내용들을 떠올리며 영상 맨 처음에 봤던 3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더에게 윤리의식은 왜 중요한가? 리더는 조직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윤리의식 역시 마찬가지죠. 리더의 윤리의식은 조직 전체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경영자와 조직의 윤리의식에 실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소속감 약화, 대외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더의 높은 인격은 어떤 부분에서 조직의 이윤을 창출하는가?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오피니언 리서치 코퍼레이션의 조사에 의하면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솔선수범과 윤리의식으로 꼽혔습니다. 언제나 옳은 가치를 추구하며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하고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증대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리더는 왜 조직 내 인권 이슈에 민감해야 하는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리더는 인권 이슈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리더가 이끄는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발생 시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 이슈들은 기업 이미지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본 3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이 잡고 계신 방향키는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바이오팜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리더의 윤리의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질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왜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리더로서 경직된 조직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입니다. C랩 인사이드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누구나 직급이나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직된 조직 문화를 탈피하고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긍정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 문화로 인한 부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취업 사이트 리뷰에 따르면 에이스 침대 기업 리뷰 중 절반이 수직적, 군대식, 꼰대 문화라며 조직 문화를 비판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취업자들에게 기피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며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앞서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과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개선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스픽업 컬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조직의 리더로서 조직 내 스픽업 컬처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의견을 제시했다 좌절한 경험은 가지고 있고 이러한 좌절을 배경으로 의견 개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팀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당신이 리더로서 조직 내 스피크업 컬처를 정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피크업 컬처 정착의 최우선은 조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리더가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토대 만들기입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문제 제기라면 책임급이든 사원이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팀 내 구성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그 제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몇 %인가를 궁금해하기보다 그 제안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사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상사가 제시하는 일방적 정답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토대를 만들었다면 이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리더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적극적 질문하기입니다.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지는 않으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원이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져주는 것도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되 팀원이 낸 의견을 집요하게 반박하는 식의 질문은 심리적 안정감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면 다음은 생산적 반응으로 조직원의 참여를 유지해야 합니다. 리더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두려움을 깨고 나온 팀원이 용기를 내서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적절한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 팀원은 애써 꺼낸 용기를 다시 깊숙이 밀어넣고 침묵하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팀원들이 회의에서 학습된 두려움을 다시 떠올리지 않도록 리더인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팀원의 제안과 의견이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런 제안은 정말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조금 더 다듬어서 발전시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네요와 같이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반응을 해준다면 팀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실제 업무 상황에서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은 부하 직원이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팀장처럼 성공 가능성만 타진하기보다는 B팀장처럼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은 팀 간 회의 상황입니다. A팀장처럼 이기기 위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B팀장처럼 건설적인 논쟁을 촉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내 회의 면담 상황입니다. A팀장처럼 포괄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B팀장처럼 실행적인 질문과 피드백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내용들을 떠올리며 영상 맨 처음에 봤던 3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들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제시해 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란 무엇인가? 경직된 조직 문화란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 방식이나 태도 등이 부드럽지 않고 융통성이 적으며 분위기가 엄격한 조직 문화를 말합니다. 왜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구성원들의 침묵은 조직과 기업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리더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경직된 조직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스픽업 컬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생산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 조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윤리 행위를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내고 노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